예, 이번 시간에는 에스컬레이터 사고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선 에스컬레이터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동력을 이용하여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운반기로서 흔히 저희가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운반기계입니다.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데 사용되는 경사지구 또는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계단을 의미를 하는데 승객 및 화물용으로 크게 대각으로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와 지금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수평으로 여러분들 공항에 가보시면 주로 보실 수 있는 수평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수평 보행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두 엘리베이터와 보행기의 경우는 현재 경사지구 그리고 수평으로 지어져 있다는 것 이외에 나머지 구성 장치라든지 또는 구동 메커니즘은 동일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에스컬레이터의 구조 및 장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철골 구조의 트러스를 상하층에 고여서 설치하고 그 안에 좌우 리본에 무단 연속 스텝 체인의 일정 간격으로 스텝을 설치하여서 체인의 구동에 의해 스텝을 순환시켜 사람을 수송시키는 수단입니다. 주 구동 장치와 핸들레일 구동 장치 이 둘이 하나의 전동기에 의해서 같은 속도로 움직이도록 구동할 수 있도록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에스컬레이터는 다음과 같이 하층이 있고 그리고 상층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상층 폭 쪽에 일종의 구동부가 전체가 위치를 하여 있고요. 구동부는 크게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어판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구동 장치 이런 것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구동 장치 내에는 스프링켓과 또는 구동 모터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여러분들이 타고 오르내리시는 이 계단을 스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텝. 여기 보시면 디딤돌이라고 보통 디딤판이라고 한국어로 표현을 하는데 스텝이 있고 그 외에 이 스텝을 상하로 구동시키기 위한 스텝 체인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요. 스텝 체인 내에 일정한 간격으로 스텝이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 핸들레일이라는 것이 존재를 해서 여러분들이 타고 움직이실 때 안전성을 위해서 자꾸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핸들레일인데 이 핸들레일의 움직임을 또한 구동하는 것이 현재 이 구동 모터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고 핸들레일과 구동 모터는 중간에 이제 체인으로 동력을 전달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이제 승강기의 주요 안전장치인데요. 주요 안전장치가 여러분들 이제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입구 쪽에 일단 하층에서 올라왔을 경우에 안전장치가 이쪽 핸들레일 쪽에 안전장치가 일단 부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콤 플레이트라고 그래서 콤 쪽에 즉 핸들레일이 들어가는 쪽 부분에 어떤 이물질이 낀다든지 또는 사람이 충격을 한다든지 하면은 에스컬레이터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안전장치가 현재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콤 각종 이제 비상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부분에 보시면 또한 핸들레일 인입구 스위치 이외에 이제 스커트 안전장치라고 그래서 이 스텝하고 난간 사이에 어떠한 이물질이나 또는 충격이 왔을 때 에스컬레이터가 정지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전장치가 현재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히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여러분들 실제로 언론을 통해서 에스컬레이터 사고 자체가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에스컬레이터 세부의 대부분은 아이러니하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물질이 낀다든지 또는 충격이 온다든지 해서 에스컬레이터를 정지시키기 위한 그러한 방어장치들이 작동을 하면서 갑자기 정지가 되면서 사람들이 관성에 의해서 넘어진다든지 또는 그 스텝 자체를 그 안전장치가 잡아주지 못하면서 역주행하는 그런 사고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안전을 위해서 달아놓은 방어장치 자체가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의 오류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안전장치가 사고를 유발하게 만드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장치 파손이라든지 또는 이물질의 끼임 등으로 인한 안전장치의 작동이 굉장히 빈번히 발생을 합니다. 이물질의 끼임은 주로 에스컬레이터 스텝 틈새의 신체라든지 또는 이물질이 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동을 방해하는 판매다나 또는 마네킹 또는 진열 받침대 등이 이제 설치물들과 충격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동 중에 손잡이를 잡지 않고서 이동을 하다가 균형을 잃어서 넘어지면서 발생하는 위험, 그리고 손잡이 밖으로 몸을 숙이거나 기대거나 하면서 머리, 손, 팔 등이 구조물과 부딪히는 그러한 사고들이 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에스컬레이터 장치와 그리고 사고 요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로 이러한 사고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의 사고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 에스컬레이터가 정지를 하는 상황입니다. 정지를 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이동 중에 어느 정도 속도를 가지고 갑자기 정지 상태가 발생을 하면은 관성에 의해서 넘어지거나 또는 전도가 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앞서 그 안전장치의 작동 자체가 아이러니하게도 어떠한 2차적인 그러한 사고 요인을 발생시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주행 사고입니다. 흔히 우리가 역주행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앞서 저희가 구동장치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구동장치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방향 자체가 모터가 한쪽 방향만 구동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주행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대로 붙는 그러한 극이 반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모터에 선이 연결이 되어 있다든지 하는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대로 붙은 상황은 극이 발생하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역주행 사고는 어떤 안전장치가 작동을 해서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 상태를 정지 상태로 유지하지 못하고 구동장치에서 브레이크가 풀려버리거나 또는 브레이크 마모등에 의해서 미끌리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자중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앉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보통 역주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표현을 하면은 역주행 개념보다는 어떠한 자중에 의해서 브레이크 장치 이상으로 내려앉는 그러한 이산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건 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정지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라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 등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 문제가 생긴다든지 작동을 하게 되면 이제 정지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핸들레일 스피드 감지 센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센서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위치는 중간 지점에, 즉 에스컬레이터가 상하가 있을 때 중간 지점에 좌우,
각각 한 개씩 해서 2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양쪽 핸드레일 사이 이렇게 올라가시면은 핸드레일이 우측에도 있고 좌측에도 있는데 우측하고 좌측 사이가 약 20% 정도의 속도차가 편차가 생기면은 이를 감지를 해서 감지 후에 상부 구동부에 있는 브레이크가 작동을 해서 진행 방향으로 2, 3초간 진행 후에 정지를 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핸드레일 인입구 안전장치인데요. 핸드레일 인입구 안전장치는 핸드레일 저희가 이제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기 위해서 이제 하부 쪽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상부 쪽에서도 내려올 수가 있는데 상하부 쪽에 핸드레일이 들어가는 이러한 인입구가 현재 구역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입구 즉 상부 쪽에 또는 하 쪽에 좌우 양쪽에 해서 크게 4개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핸드레일 인입구에 이물질이 끼인 경우에 바로 작동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지나다닌다든지 또는 어떠한 핸드레일 쪽에 뭔가를 이렇게 잡고 핸드레일이 쭉 진행을 하다가 그 사이에 딱 끼인다든지 하게 되면은 바로 센서가 작동을 하는데요. 센서는 이 핸드레일 인입구 안전장치는 센서가 인입구 안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요 카바, 보이시는 카바 안쪽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외측에서는 얘가 설치라든지 또는 작동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단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구동체인 안전장치입니다. 구동체인 안전장치는 실제로 어떠한 전체 이 에스컬레이터를 구동시키기 위한 회전을 다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체인, 연결 체인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거나 또는 파손이 되면은 작동을 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동 체인 자체가 파손이 된다든가 늘어나게 되는 경우는 동력 장치, 즉 상부에 있는 구동부에서 동력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회전 동력이 이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그 역주행하듯이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그 주의를 위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경우 후크가 체인에 걸리는 시간 이 이야기는 뭐냐면 구동 체인이 끊어지는 경우는 최고의 불우입니다. 앞서 보시는 것처럼 핸드레일에 뭔가 낀다든지 또는 그 스커트 쪽에 뭐가 낀다든지 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 구동 자체는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그러한 위험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지만 구동 체인이 끊어지게 되면은 바로 동력 전달 자체가 스톱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큰 재해를 발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마지막 상부에 마지막 보루인 안전장치가 존재를 하는데 그게 이제 후크라고 그래서 정말 구동 체인이 끊어졌을 때 그 스프라켓 자체를 아예 후크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잡아주는 그러한 방식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 후크가 체인에 걸리는 시간 동안에 역주행이 계속 동반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역주행이 진행이 되고요. 후크가 걸리는 순간 정지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구동 체인 등을 점검함으로써 작동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스텝 체인 안전장치입니다. 스텝 체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텝, 계단부를 이제 가지고 움직이는 그러한 체인인데요. 체인이 늘어나거나 파손 시에 작동을 하고 스텝 체인을 점검을 함으로써 작동 여부를 확인할 그러한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커트 가드 안전장치라고 하는 것은 상하, 좌우, 난간 사이에 한 개씩 해서 이제 4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난간과 스텝 사이 보시면은 여기 이제 난간이 있고 여기 스텝이 있죠. 요 사이에 일물질이 끼는 경우라든지 또는 이제 임의로 충격을 주었을지 이제 감지를 해서 감지 후에 브레이크가 작동을 해서 진행한 후에 2, 3초간 진행 후 정지를 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정지 작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제 어린이와 같이 동반을 해서 에스컬레이터를 승강을 해서 올라가는 경우에 어린이가 장난을 친다든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안전장치들이 어떤 충격이나 이런 걸로 인지를 해가지고 정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즉 안전장치가 작동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에스컬레이터에 탑승을 해서 같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정지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피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주의를 반드시, 어떤 승객에 대한 주의사항들을, 이 에스컬레이터 쪽에서도 좀 붙여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가르쳐 드리고, 그러한 행동 등을 삼가하게 만드는 것이 또한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지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가 과부하에 의한 OCR이라는 것은 오버커런트 릴레이라고 그래서 말 그대로 과부하죠. 과전류가 흘렀을 때. 자,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에스컬레이터가 승차한 총 중량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허용 설계 하중이 있을 겁니다. 즉 에스컬레이터에는 한 40명 정도밖에 탈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뭐 탄 인원들이 있겠죠. 뭐 32명 또는 뭐 50명 이렇게 인원들이 있을 때 40명 정도의 인원을 설계 하중이라고 했을 때 한 50명이 탄다든지 한꺼번에 하게 되면 이제 오버커런트가 걸리기 시작을 하면서 과부하가 설정이 되고요. 그러면 가줄라가 흘려서 모터의 전원을 끊어주게 되는 그러한 장치를 이제 OCR 장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OCR 장치 작동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실제로 인원이 어느 정도를 탔는지 과부하 여부를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장치들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기계 장치라고 하는 것은 운반 장치에 대한 부분들은 에스컬레이터에서 가지고 있는 또는 엘리베이터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장치들이 다 비슷비슷한 장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장치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또는 안전장치들을 조금 더 그 이용 용도에 맞게 어느 정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뿐이지 실제로 이제 운반 장치라고 하는 것들은 비슷한 경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사례들을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다른 운반 장치도 이해를 하는데 그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해서 조금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앞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역주행 사고입니다. 자, 즉 역주행 사고라는 것은 모터가 거꾸로 도는 개념의 사고가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각종 앞에서 말씀드린 정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작동을 하게 되면은 안전장치 작동에 의해서 정지 후에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 상부 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분해를 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부 쪽에 이제 모터가 존재를 하고요. 이 모터가 돌면서 구동 체인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구동이 일어나는 방식으로 현재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이는데 상부 쪽에 보시면 이렇게 드럼 브레이크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드럼이 있고 양쪽에 이제 라이닝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차 바퀴를 생각하시면 제일 편하시신데요. 그래서 구동을 하다가 이제 그 정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라이닝이 그 구동 드럼 부분을 잡아줌으로써 유압에 의해서 정지 작업을 일으키게 하는 장치를 이제 저희가 흔히 이제 이제 유압 브레이크 또는 드럼 브레이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전장치에 의해서 정지가 현재 작동이 되고 그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브레이크가 드럼을 잡아주면서 정지 작업을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때 브레이크 라이닝 부분의 패드 여기 보시는 패드 자체가 마모가 된다든지 또는 마모가 되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잡아주지를 못하겠죠. 두 번째는 양쪽에 보시면은 패드 자체와 드럼의 간격을 조정하는 지지 스프링이 달려 있습니다. 그 스프링 자체의 강성을 좁으냐에 따라서 이게 좁아질 수도 있고 늘어질 수도 있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런 패드 간격 자체가 유격이 자꾸 사용을 하다 보면 점점 커지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주지 않으면 실제로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더라도 드럼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중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경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지된 위에 어떠한 스텝을 잡아주지 못하게 되면은 사람이 올라탄 상태에서 이렇게 그죠? 중성에서 내려앉는 그 중력에 의해서 내려앉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그냥 역주행처럼 보이니까 그걸 역주행 사고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 메커니즘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반드시 사고가 나서 역주행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사고 라이닝 패드의 상태를 점검해야 되고 교체 시기라든지 교체 일자 그리고 인증 제품을 사용을 했는지를 반드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일어나긴 힘들지만 또 역주행이 일어나는 경우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로가 반대로 구성이 되는 경우인데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결선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로가 반대로 붙기에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회로를 반대로 구성을 하기 위한 습기라든지 물기 이런 것들이 여기 사이에 존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패스가 만들어지죠. 전류가 돌아다닐 수 있는. 그렇게 되면은 오작동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모터 자체가. 그래서 뭐 플러스를 마이너스를 반대로 인식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제 역주행사고 말 그대로 모터가 반대로 도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굉장히 드문 경우지만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준비를 해가 왔고요. 그런 경우에 반드시 회로의 조작 여부라든지 또는 물기 침입 여부들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역주행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여러분들 제일 먼저 이런 부분들을 안전장치 제대로 작동을 했는지, 안전장치 작동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 또는 회로 구성상의 물기라든지 보통 이제 물 청소를 한다든지 하고 난 경우에 이런 사고들이 보통 발생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없는지라는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체 끼임 사고인데 신체들이 낄 수 있는 위치는 보통 이제 사람들이 타고 올라가는 부분에 핸들의 인입구 부분이라든지 또는 난간하고 스텝 사이에 그죠? 스커트 안전장치 말씀드렸죠. 그런 사이에 신체 등이 이제 낄 수가 있고요.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옷이 굉장히 이렇게 무겁고 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자기 꼭 고에 의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끼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핸드레일 스피드 감지 장치, 핸드레일 인입구 안전장치, 스커트 안전장치가 작동을 해서 정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죠? 그래서 안전장치의 구성 및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끼임 후에도 만약에 정지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안전장치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죠? 물론, 다른 2차 사고를 발생을 시키지 않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좋지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라든지 정상 작동 여부, 설치 여부 등을 반드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제로 사고가 난 사례 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내에 있는 어떤 로비 1층 로비에서 2층 행사장까지 움직이는 그런 에스컬레이터에서 역주행 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역주행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이제 앞서 내용을 배우셨기 때문에, 사고 메커니즘을 배우셨기 때문에, 역주행 사고 이럴 경우가 있는데 벌써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생각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시야가 커지기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호텔 자체가 서울에서 꽤 규모가 있는 그런 호텔이었는데 이제 신년 인사에 참석상 호텔을 찾은 주요 인사 및 일행들이 이 당시에 이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있었고요. 그래서 역주행으로 인해서 부상을 당한 그러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사고를 한번 분석해 보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모든 기계는 사고가 나게 되면은 기계의 재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계 같은 경우는 1977년에 설치된 제품으로 전체 길이가 12m, 그리고 30도 정도의 경사를 가지고 있고 1층에서 2층으로 상행되며 수송 능력은 시간당 약 9,000명 정도, 운행 속도는 30m/min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에스컬레이터 자체가 30m/min 정도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뭐 상식적인 거지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스텝 자체가 이제 27개의 스텝이 현재 구동 중이었고요. 스텝 하나의 명정은 100 곱하기 40에서 이제 4,000mm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스텝 하나당에 이제 보통 허용 하중을 65km 두 명이 탄다고 생각을 했을 때 보통 130km 정도로 허용 하중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7개 이제 스텝이 사고 에스컬레이터는 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27개 곱하기 65 곱하기 2 하게 되면 3.5톤. 이 에스컬레이터는 3.5톤 정도의 최대 허용 하중을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고를 분석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구동장치부터 이제 보아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구동장치부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이제 보아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구동용 정전기는
유도 정동기로서 구동축에 구동 체인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대 용량이 약 13.5kW. 구동 체인은 보시는 것처럼 전혀 뭐 파단이라든지 늘어나기라든지 이런 문제는 현재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주행.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역주행 사고의 대부분은 브레이크에서 발생을 합니다. 브레이크를 잡아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제 브레이크를 열어보시면, 브레이크는 구동형 정동기에 의해서 헬리칼 기어로 연결된 드럼과 스프링, 그죠? 보이시죠? 스프링이 이제 양쪽에 강성을 주면서 지지를 해서 스프링에 의해서 작동하는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 사이에 마찰해서 정지하는 방식. 드럼 브레이크 방식입니다. 드럼 유압 드럼 브레이크 방식인데, 라이닝 패드는 보통 4년 정도 지금 현재 사용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실제 이제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이 패드 유격이나 또는 패드를 교체하고 나니까 다시 역주행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 그런 얘기들이, 이제 사고 후에, 왜냐하면 다시 사고 후에 에스카레이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러한 기기이기 때문에 사고를 조사하는 동안 계속 멈춰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교체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브레이크 라이닝하고 이제 유격을 조정하니까 역주행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라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더라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카레이터가 정지 및 역주행할 수 있는 경우를 이제 쭉 이제 살펴보시면 각종 센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죠. 뭐 스커터부터 시작해서 핸들의 인입구 센서부터 시작해서 구동 체인, 그죠? 를 감지하는 센서, 그다음에 스텝 체인을 감지하는 센서,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OCR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그러한 안전장치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작동 검사부터 진행을 했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동체인이나 스텝체인 이런 부분들이, 또는 기어 쪽에 이제 파손이나 변형, 작동상의 불량 이런 것들도 식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중량 이상을 사람을 혹시 태우지 않았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고 당시 40명 정도가 승차를 하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남자였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70km 정도를 잡고 40명 정도를 하면은 약 2,800km 정도 돼서 약 2.8톤 정도가 되는데, 물론 이제 사람들 몸무게에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정도 서형 하중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를 두었을 때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중량을 태우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뭐 그로 인한 문제는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보통 이제 설계 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안전률을 많이 고려해서 이제 이렇게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딱 3.5톤이 서형 설계 하중이다 하더라도 3.5톤이 되면은 바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안전장치가 작동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하중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사고 당시 하중은 한 2.8톤을 이렇게 스텝에 채워가지고 운행을 해보니까 브레이크 라이닝이라고 패드를 교체하고 난 다음에는 정지 없이 바로 역주행 없이 정상 운행을 하더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고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레이크 패드, 그죠? 스프링, 지지 스프링 등이 이제 문제가 됨으로써 점검을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이제 점검이 되고 수리가 안 되다 보니까 발생했던 그런 사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조금 또 다른 케이스의 사고인데요. 지하철역입니다. 지하철역 출구에 위치된 상하이성 에스컬레이터가 약 60명 정도의 사람, 왜냐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는, 일반 호텔 이런 인원보다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큰 어떤 재난 사고로도 발생을 하실 수가 있죠. 60명 정도가 탑승을 해서 지하 1층에서 지상을 올라가던 중 역주행이 발생했습니다. 역주행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탑승자가 뒤로 밀리면서 약 10여 명 정도가 이제 부상을 당했는데, 사진을 보시면 다음과 같고, 여기 이제 하부 쪽, 저쪽 오른쪽 사진이 이제 상부 쪽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부 쪽 그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좀 굉장히 넓은 발판이 이렇게 들어갈 때 존재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구동부가 이 안에 다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부 쪽에. 그래서 모터라든지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부분, 또는 이제 구동을 하기 위한 제어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면적의 어떤 면적을 상부 쪽이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고를 한번 분석해 보면,
사고 에스컬레이터는 66개 스텝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중 모터 방식으로 운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물질 끼임 방지, 특히 그 지하철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 에스컬레이터는, 지하철역에 사용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물질 끼임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먼지도 많이 돌아다니고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지하철역에는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물질 끼임 방지 및 체인 파손 등의 인식을 위한 여러 가지 컴플레이트 스위치,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장치, 그다음 스텝 체인 스위치 2개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이물질로 인해서 혹시 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상부 쪽에 라이닝 문제로 해서 또 역종이 오지 않았나 해서 이제 이렇게 살펴보니까 크게 이제 안전장치에는 문제가 없더라 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고 에스컬레이터의 이제 여러 가지 자동 구현을 위해서 이제 인버터 제어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현재 이제 입구나 또는 뭐 하부 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큰 이렇게 함이 있죠. 보통 함이 존재를 전기함이 존재를 하는데, 그게 보통 이 에스컬레이터 전체를 이렇게 자동에 대한 부분들을 프로그램으로 짜서 어떤 식의 경우는 뭐 어떻게 해라, 또는 뭐 어떠한 안전장치가 작동을 하면 정지를 해라,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보통 인버터 제어함이라고 저희가 많이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윈치가 되어 있고요. 인버터 제어함은 이제 요즘 나오는 것들은 이제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정지가 발생하든지 안전장치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에러 코드라는 것을 이 안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에러로 인해서 정지가 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사고를 이제 이력을 확인하는데 굉장히 좋은 그러한 어떠한 중요한 시설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에러 코드를 이제 분석함으로써 사고 당시 어떠한 안전장치가 작동을 했고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아실 수가 있는데, 에러 코드를 분석을 해보니까 작동 불량이라든지 또는 파손 불량 등의 특이점은 없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그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쭉 조사를 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상부 쪽에 이제 구동부까지 왔습니다. 구동부까지 왔는데, 상부 쪽에 1층 추구에 구동을 전달하기 위한 2개의 모터가 지금 양쪽에 보이시죠? 이렇게 밑에 하부 쪽을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2개의 모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모터 위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브레이크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전을 밑에 모터에서 하고 거기서 이제 드럼을 잡아주는 그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구동 체인 및 스텝 체인을 확인을 해보니까 전혀 뭐 이상이 없었습니다. 파손이 온 상황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패드라는 어셈블리의 텐션을 조정하는 브레이크 스프링도 약 90cm, 80cm로 조정이 됐을 때 뭐 크게 텐션상에도 문제가 없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특이한 상황이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모터를 보시면 이렇게 모터가 회전을 할 때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감속기, 기아가 같이 물리게 되는데요. 모터와 감속기 기어를 연결하는 구동 장치 내 헬킬 기어가 사고 당시 2주 전에 모두 양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체를 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터를 분해를 해보니까 양쪽 헬킬 기어 치차가, 여러분들 보시시나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이시면 불과 2주 전에 교체를 한 헬리컬 기아가 이렇게 마모가 심한 상태로, 그죠? 구동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파손이 온 상태로 이렇게 존재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뭐 이 기아와 기아 사이에 구동이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에스컬레이터가 그냥 그대로 자중해서 밑으로 이제 쏠려 있는, 내려앉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을 한 것이죠.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 2주밖에 안 된 헬리컬 기어가 이렇게 마모가 심할 수가 있느냐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보통 이제 기어와 기어는 같은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한쪽이 굉장히 약하게 되면은, 구동을 하게 되면 한쪽만 달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같은 정도의 강도 정도를 이야기를 해서 서로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심하게 한쪽의 헬리컬 기어가 뭔가 이렇게 손상이 왔다는 것은 분명히 이 헬리컬 기어 자체의 재질이라든지 또는 어떤 제작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추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전문적인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좀 생략을 하겠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이제 이런 걸 가서 어떤 검사를 이행을 하게 되냐면, 재질 검사, 재질상으로 정상품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치수 검사, 치수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기계적 특성 검사라고 그래서 저번에도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치수하고 재질이 같다고 그래서 기계 구성품이 같은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해줬죠. 즉, 치수하고 재질이 같더라도 강 제품, 우리가 흔히 기계 구조물 제품 같은 경우는 열 처리, 히트 트리트먼트라고 그래서 이 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제품의 경우도 완전히 기계적 특성이 틀려집니다. 강도 자체가 얘가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열 처리 기술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절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내부에 이제 제조상의 노하우라고 그래서 왜냐하면 재질이라든지 치수는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확인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부분에 이 기계 부품을 만드는데 핵심 기술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통 이제 얘기를 안 하는데 그래서 실제 이제 열 처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따져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재질 자체가 이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이나 뭐 이런 다른 이제 좀 이제 그쪽에서 우리나라 제품은 아닌 것 같고 제품이 들어와서 조금 이렇게 이제 좀 사용이 여러 가지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유통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재질들에 의해서 또는 그러한 어떤 열처리 불량들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자기가 원래 가지고 돼야 부여된 강도를 나타내지 못하게 되니까 정상 제품에 비해서 훨씬 이렇게 많이 짧은 시간 내에 달아서 구동이 전달되지 못함으로써 역주행이 발생한 그러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전까지 뭐 말씀드린 사고의 내용들을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고 두 가지가 거의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은 에스카레이터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사고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해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럼 이런 에스카레이터 사고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좀 아이러니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안전장치가 작동함으로써 오히려 2차적인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지만 뭐 구동체인 안전장치 앞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위치를 보시면은 상부 쪽에 이렇게 이제 위치를 해서 구동체인이 늘어나거나 끊어지는 경우 상부 쪽에 구동 모터가 있기 때문에 한쪽에만 있죠. 끊어지거나 에스카레이터 운행을 정지 또는 역주행하는 것을 방지를 하는 장치가 이렇게 상부 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앞서 했던 내용하고 조금 되풀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핸들레일 인입구 스위치 제가 말씀드렸죠. 상하, 하우 해서 좌우 우측에서 4개가 현재 안전장치가 붙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안전장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바라든지 이런 게 덮여 있기 때문에 안쪽 내부에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핸들레일의 인입구 쪽에 뭐 이물질이 낀다든지 하게 되면은 정지하는 그런 안전장치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콤 플레이트 스위치라고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스택과 콤 사이에 그죠? 들어가는 요 콤 사이에 이물질이 끼는 경우에 이를 이제 감지하기 위해서 에스카레이터를 감시하여서 정지시키는 그러한 스위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콤 스위치 자체에 안전장치가 붙어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커트 가드 안전장치라고 그래서 스커트와 저기 있죠. 난간하고 스텝 사이에 그죠? 이런 이물질이 낀다든지 신체가 낀다든지 하면 작동하는 것이고 상하해서 이제 4군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 체인 안전장치라고 그래서 스커트 가드와 스텝 측면에 틈새에 이물질이 끼는 경우 이를 감지해서 에스카레이터를 정지시키는 그러한 그 스텝 체인 안전 장치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몇 번이고 계속 되풀이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전장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2차적인 사고를 여러분들이 유발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측면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에서도 제가 재난의 이 발생 유형을 얘기를 할 때도 보통의 경우는 이제 이 안전 방호 장치하고 별도로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셔도 이게 방호 장치를 앞에서 얘기했는데 왜 뒤에 와서 또 말씀하시는 얘기고 앞에서 말씀드린 얘기는 방호 장치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재해 사고 그죠? 그 뒤에는 진짜 방호 장치입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여러분들 왜?
방호장치가 실제로 사고를 방지를 하면서 또한 유발을 하는 그러한 어떤 대표적인 케이스의 기계가 운반기계가 에스컬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앞에 내용하고 겹치는 것 같지만 이 일을 통해서 안전장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나 이제 실제로 이제 아마 오늘부터 에스컬레이터를 이제 이 강의 이후에 타보시면은 이제 눈에 보이시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기존에 몰랐던 부분들이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실제로 이렇게 저희가 안전장치의 작동 여부를 판별을 할 때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톡톡톡 쳐본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도 검사를 하니까 그렇다고 그러셔서 이제 실제로 뭐 이렇게 충격을 줘가지고 정지시키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계통의 어떠한 또는 나중에 향후에 그런 관련 계통에서도 일을 하실 수도 있고 또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 이해를 하시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한 승객의 입장에서는 조심을 하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전대책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이 승강기를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의 안전대책, 관리사의 안전대책의 경우는 우선 에스컬레이터의 난간 바깥쪽과 천장이 만나는 지점에 방호물을 반드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안 그러면은 뭔가 뭐 도른다든지 또는 충격을 준다든지 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방호물을 반드시 설치하셔야 되고 그 다음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근로자가 위치와 작동법을 바로 알게 항상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교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담당자가 검사에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고 하고 지시해야 할 때까지 재가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담당자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담당자가 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경사도는 에스컬레이터 경사도는 30도 이하로 설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경사도가 점점 높아지면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죠? 속도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30도 이하로 보통 설치를 하고 핸들레일과 디딤판 스텝의 속도는 30m/min 이하로 유지를 한다 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착지 지점 바닥에 부착물이라든 박스, 기타 걸려 넘어진 물체들이 두지 않아야 되죠. 왜냐면 올라가다가 갑자기 어떤 물건이 있다든지 그러면 바로 걸려 넘어진다든지 그러면 또 안전장치가 작동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 사고 예방에 대한 문구 표지판을 반드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지하철역이든 어디 다른 어떤 그 건물에 가보시면 에스컬레이터에 크게 그 안전문구가 표지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잘 없죠. 저는 많이 못 봤는데 여러분들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런 안전문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천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삼각법 안전판 등을 설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객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에스컬레이터는 너무나 생활하고 밀접한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승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무겁거나 부피가 큰 물체를 에스컬레이터는 절대 옮겨서는 안 됩니다. 과중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발판 위에서 걷거나 뛰면은 충격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안전장치가 작동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황색 안전선 안에서 정지한 상태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을 하셔야 되고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는 반드시 핸들레일을 잡고 타셔야 됩니다. 그죠? 왜? 언제 역주행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를 레일을 탔고 있지 않은 상태는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리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꾸 탑승을 하셔야 되고 또는 옷이나 물건 등이 틈새에 끼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고 핸들레일 이외의 내측판에 몸을 기대거나 그죠? 몸을 누이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기대거나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여러분들? 핸들의 속도가 또 틀려질 수가 있죠, 좌우측이. 그러다 보면 또 안전장치가 작동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승강에 대한 에스컬레이터 승강에 대한 안전대책은 굉장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에스컬레이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인지를 몸에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행동으로 표현이 바로바로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시 한번 면밀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까지 같이 해서 안전대책까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